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는 가벼운 대화 3가지.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위해 필요한데요. 어떻게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대화로도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대화법 요령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근 직후 대화 소재는 긍정적이면서 가벼운 것을 택할 것.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가볍게 날리는 말은 음식으로 치면 간단하지만 맛있는 에피타이저와 같아야 합니다. 출근 직후에는 믹스커피 나눠 마실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마디만 잘하면 돌아오는 응답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 체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응대할 수 있는 가벼운 것, 특히 상대의 기분을 띄워주는 것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재는 대부분 일상, 취미와 관심사, 레저, 연애, 스포츠 이런 분야에 널려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등교하면서 가장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이돌 소식과 같은 가벼운 주제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어서도 퇴근 후 접하는 TV 프로그램, 여가 활동에 관련된 소재가 가장 무난하고 재밌는 대화를 이어나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분야는 매일 새로운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풍성하고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제 드라마 땡땡 보셨어요? 라고만 해도 상대의 입을 열기에 충분하고 상대의 오늘 컨디션을 느끼기에 충분한 반응을 해줄 것입니다. 출근길에 보았던 부정적인 뉴스나 가십거리는 가벼운 대화 소재로 적당하지 않으니 피해주세요.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인 주제는 동료들의 기분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사가 출근 전부터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 무거운 주제로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최악이 되겠죠? 두 번째, 칭찬 화법으로 분위기를 띄울 것. 학자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크고 멋진 것,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이뤄냈을 때뿐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누구나 잠재되어 있는 인정 욕구를 가장 쉽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칭찬 화법입니다. 특히 남들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취향이나 관심사를 칭찬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향수나 음악에 관한 취향, 혹은 관상용 희귀식물 기르기와 같은 특별한 취미,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줘도 크게 기뻐하며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상사의 평소 행동이나 태도, 취미, 하다못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특정한 취향까지도 칭찬의 대상으로 활용하세요. 칭찬 화법을 잘 활용하면 분위기를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위기를 밝게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하니 잘 체크해두세요. 그리고 칭찬의 효과를 더 확실히 하는 비결로 다음에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과정을 칭찬할 것. 눈에 보이는 대상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대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알아주고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열정을 칭찬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칭찬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넘치게 칭찬할 것. 공적인 대화가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대화자리라면 칭찬에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칭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은 사적인 대화를 지속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연료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분위기에 따라 업무 보고 순서를 결정할 것. 사실 팀장급 상사라면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바쁘고 예민할 것입니다. 업무상 접대나 미팅이 일과 후로 이어져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등 가정사도 복잡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상사가 저기압인 이유는 많고도 많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상사가 저기압인 경우에는 칭찬보다는 건강에 대한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덕담도 칭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진심 어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일종의 심리적 위안이 깃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팀장님, 오늘은 왠지 혈색이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와 같이 몸과 건강에 대한 덕담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상사는 어제 좀 일찍 들어가 운동을 좀 하고 자서 그런가? 라고 컨디션이 좋다는 걸 드러낼 수 있고, 아니야, 어제도 늦게까지 접대하느라 컨디션이 엉망이야. 와 같이 컨디션이 좋지 않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덕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짧은 대답 속에 상사의 컨디션이 오늘 좋을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딱 봐도 혈색이 너무 안 좋은데 혈색 좋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땐 사실대로 오늘 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어제도 무리하신 건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건네는 것도 일종의 덕담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로 하여금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덕담으로 분위기를 파악했다면 분위기에 따라 보고하는 요령도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상사의 컨디션이 좋다면 오늘 해야 할 스케줄 위주로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 도전적인 내용에도 좀처럼 까칠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사의 컨디션이 별로라면 어제 있었던 성과에 대한 보고와 성공 요인 등을 되새기는 보고를 앞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라앉았던 기분도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화 요령 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요령들을 실천해보시고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